야참 8번째 메뉴는 야구의 참견이 뽑은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입니다. 자, 야구의 참견 오늘도 인별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해드리고 또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좀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대표팀 예비 엔트리 선수들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전히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국은 일찌감치 불참 선언을 했고요. 대만 프로팀은 건강과 선수들의 안전 문제로 소속 선수들을 도쿄올림픽에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개최국 일본과 이스라엘, 멕시코와 함께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따놓은 상황인데요. 먼저 도쿄올림픽 야구 진행 방식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 국이 참가를 하겠습니다. 3개 팀씩 2개조로 편성이 되겠는데요. A조에는 1, 4, 5위, WBSC 랭킹 1, 4, 5위가 포함이 되겠고, B조가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이 된 조가 되겠습니다. A조에 일본이 있고, B조에 한국과 이스라엘 편성이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이 야구는 이 진행 방식이 약간 좀 복잡합니다. 이 너가웃 스테이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설명드리기가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게임에서 요즘에 이런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스타크래프트에서 많이 나오는 게임 방식인데, 사실 예전에 더블 엘리미네이션이라고 네, 그런 약간 방식인데, 예. 그것보다는 약간 더 저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올림픽이 열리고 예. 경기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해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말로 설명드리기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어쨌든 저 베이징 올림픽 때랑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네, 제가 그냥 3줄 요약 잠깐만 해드리면요. 정말 힘든데요. 지더라도 기회가 있다는 점. 지더라도 기회가 있다. 네, 그리고 한일전은 최대 2번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최소 5경기, 최대 7경기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점인데 너무 복잡하니까요. 일단 한 번 져도 우승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일본이 이제 투수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져도 다시 우승할 수 있게 제가 봤을 때 꼼수 부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 WBC 1차 대회 때, 첫 번째 대회 때 왜 일본이 우리한테 2번 지고 중결에서 우리 한 번 지고 그때 또 결승 올라가서 그때 우승했잖아요. 또 그런 거 되는 거 아닌지 저는 약간 좀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경기를 굉장히 많이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수력이 좋은 팀이 분명히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의 투수력이 진짜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일본이 이런 어떤 대진 방식을 저는 만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뭐가 복잡한 게 어쨌든 간에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이 진행 방식이나 이런 거 좀 진행을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일정이 나오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 역시 도쿄올림픽이 이제 정상적으로 열린다는 가정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문 호도 2008 베이징 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 중요하다는 코멘트와 함께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를 투수 10명 그리고 야수 14명으로 구성하겠다고 김경문 감독이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야차 멤버들과 함께 잠시 김경문 감독 그리고 대표팀 코칭 스태프가 돼서 도쿄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군 미필 선수, 그리고 팀 배분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기준을 만들었고 성적이면 성적 아니면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 군 미필이라든가 팀 배분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만약에 김경문 감독이라면 어떻게 엔트리를 짤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장성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투수력이 어쨌든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선발 투수부터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선발진 엔트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이 네.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장정석 위원이 원태인, 구창모, 김민우 세 분은 모두 원태인, 구창모, 김민우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 나머지 한 자리가 세 분이 엇갈렸습니다. 장정석 위원은 소용준, 장성호 위원은 한현희, 김도환 기자는 문승원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다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엔트리들이 되겠습니다. 다 뭐 좋은 성적들 냈고 좋은 능력들, 기량들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한 분 한 분씩 왜 이렇게 뽑았는지 일단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원태인 선수는 시즌 출발 뭐 최근에 조금 안 좋지만 일단은 뭐 워낙 이 시즌 출발부터 좋았기 때문에 네. 뭐 저는 1순위였다고 생각이 들고 네. 김민우 선수가 지금 다승 선두거든요. 김민우 예. 선수가 상당히 좋은 공을 또 던지더라고요. 네네. 최근 3경기 또 이 무실점이고 그래서 김민우 선수를 또 꼽았고 사실 구창모 선수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지금 네. KBO 리그에서 공을 던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과연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선발로 뛸 수 있는 그 자원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자원이 생각보다 없더군요. 네, 없어요. 예, 지금 예. 양현종 빠지고 사실 김광현 빠지면서 네. 글쎄요, 뭐 구창모만한 자완 선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구창모 선수가 조만간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구창모 선수는 좀 뽑아야 될 것 같고 정말 이 한 자리 놓고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현희 선수 네. 그 자리 말씀하시는 근데 거죠? 저는 이제 한현희 선수를 꼽은 이유가 뭐 지금 5승의 평균 자책점이 지금 좀 3.57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예, 예, 네,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뽑았던 원태인, 구창모, 김민우가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현이라는 카드는 마무리를 맡은 적도 있고 뭐 필승조도 맡은 쓰임새가 적도 다양하다. 있고, 네, 그래서 선발로도 또 뛸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카드로서 이 한현희 선수를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참 대표팀 감독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아니, 이거 고민하시라고 이거 지금 진짜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예. 아니, 이게 저도 궁금하지 고민 않아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럼 장정석 의원은 어떻게 왜 그렇게 저렇게 뽑으셨어요? 아니 저 역시 뭐 원태인 선수하고 김민우 선수는 사실 올 시즌 네네. 출발도 굉장히 좋고 예. 지금까지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이제 구창모 선수의 몸 상태. 그렇죠, 사실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소용준 선수의 올 시즌 행보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초반 스타트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소용준 선수를 놓고 굉장히 저 역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제 머릿속에 음. 이 소용준 선수가 그 고3 세계 청소년 대표에서의 그 일본전이 기억이 아직도 좀 잔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고 네. 또 소용준 선수라면 어떤 컨디션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저는 갖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소용준 선수를 마지막에 이렇게 픽을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김동환 기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문승원 선수 뽑은 거는 오늘 경기 보고 뽑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문승원 슬랙션 선수 괜찮아요, 됐는데? 지금. 좋아요. 예. 오늘 경기 보니까 또 문승원 선수 WHIP가 굉장히 오를 것 같아서 사실 바꾸면 어떨까 제가 아까 작가님한테도 막 이제 여쭤보고 했었는데요. 저는 김민우 선수가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네네. 김민우 선수의 RPM이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와서 나머지 선수는요 FIP로 FIP로. FIP로 뽑았는데 이거 좀 언제 바꿀 수 있으면 저는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선발 투수 현재 상황에서 FIP가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비를 제외한 수비와 이제 상관없는 평균 자책점들이 되게 이게 투수 오롯이 이제 책임지는 평균 자책점이 되겠는데 지금 어쨌든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 문승원 선수도 있고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 고영표 선수, 배재성 선수, 최원준 선수도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사실은 아까 그 세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과연 구창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과연 구창모가 지난 시즌 사실은 상반기에 던지고 지금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과연 구창모를 뽑아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어제 경기 전에 사실은 엔트리를 받았을 때 세 분 모두 박종훈 선수가 이름이 들어가 있었는데 박종훈 선수가 좀 이렇게 들리는 소식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좀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 박종훈 선수가 사실 국제대회에서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그럼요. 선수죠. 이거 예. 국내 KBO 리그 타자들도 네. 이 박종호 선수 공을 공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그렇죠. 하는데 네네. 특히 이제 특이한 폼을 또 갖고 있어서 네. 국제대회에서는 이 박종호 선수 쓰임새가 정말 저는 그렇죠. 대단하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검진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도 이제 팔꿈치가 조금 안 좋다는 이야기 계속 돌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실 중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날도 이 박종훈 선수가 마운드에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냥 제구력도 굉장히 좋고 볼도 나쁘지 않은데 왜 저렇게 표정이 안 좋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5회 딱 2사 상황에서 강판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 박종훈 선수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투수 엔트리가 조금 조정이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팀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월요일쯤에 나온다고 하죠, 지금. 네. 예, 뭐 지금 상황이 어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많이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박종훈 선수를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세 분 모두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일단은 선발 투수 얘기는 여기까지 정도 하고 이제 불펜 얘기를 하면서 투수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펜진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세 분의 선택. 일치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장정석 위원, 장성호 위원, 김도환 기자 모두 조상우, 고우석, 삼성 좌완 이승현 네, 선수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승현 선수까지는 일치가 됐고 장정석 위원은 정우영, 강재민, 오승환, 장성호 위원은 정우영, 정혜영 그리고 이의리, 김도환 기자는 정혜영, 이의리, 강재민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장정석 위원은 오승환 선수 선택을 하셨나요? 그리고 정우영과 강재민 사이드암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언더 유형이 국제대회에서의 어떤 활용도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쓰임새가 크다고 봐요. 국제대회에서 네. 사이드암이 그렇다. 그래서 그리고 정우영 선수와 강재민 선수가 둘 다 뭐 언더 유형이긴 하지만 다른 유형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고 투구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국제대회에서 충분히 불펜으로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저는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선수의 픽을 했고 이 오승환 선수는 사실 이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는 투수가 누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많은 경험을 가진 투수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네네. 결국 투수 쪽에서 중심이 돼줘야 할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예. 어쨌든 불펜에서도 리더가 한 명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렇죠. 오승환 선수의 어떤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인 것 같고 장성호 위원은 이의리, 정혜영 굉장히 젊은 선수를 선택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의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뽑은 이유는 네. 그 최근에도 성적이 좋지 않아요. 약간 한 세네 경기 좀, 좀 많이 맞고 시즌 있는데. 초반에 비해서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 그 올림픽 대표팀의 이의리 선수를 선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치러지는 국제 대회에서 네네. 이의리 선수가 좀 중추적인 역할을 좀 앞으로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네. 그래서 뭐 이의리 선수 좀 경험도 분명히 쌓아야 되고 그래서 네. 뽑은 이유도 있고 정혜영 선수도 사실 최근에 뭐 패자가 조금 흔들리긴 하는데 네네. 저도 뭐 충분히 뽑힐 성적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정우영 선수를 사실 강재민 선수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네. 제가 정우영 선수를 선택한 이유는 강재민 선수는 포심과 슬라이더가 5대5거든요. 근데 평균 구속이 140km 조금 넘고 네. 그러니까 구질이 좀 단순해요. 그런데 정우영 선수도 사실 단순합니다. 정우영 네네. 선수도 투심하고 슬라이더로 던지는데 투심의 비율이 오히려 8대2로 좀 높거든요. 네네. 그런데 투심이 한 146이 조금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공인데도 이 강력한 또 무브먼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대회에서는 포심보다는 제가 봤을 때 투심을 좀 많이 던지는 투수가 조금 더 저는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강재민 선수보다는 그래서 정우영 정우영 선수를 선택을 했다. 선택을 했어요. 김도환 기자가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은 사실 우규민 선수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인별그램 댓글에도 지금 우규민 선수 왜 안 뽑았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이 된 건가요? 저도 어제하고 그저께 이제 FIP를 네. 뽑아봤는데요. 네네. 우기민 선수가 1등, 강재민 2등, 정우영 3등 이렇게 세 선수에서는 아하, 예. FIP가 우기민 선수가 제일 좋은 것도 맞아요. 네네. 피홈런도 세 선수 모두 제로인 것도 맞고 그리고 이 구장이 요코하마 구장이다 보니까 피홈런 억제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하, 예. FIP하고 RPM인데 사실은 장성호 위원 말씀대로 RPM이 정우영 선수가 강재민 선수보다 더 좋은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FIP에서 강재민 선수가 정우영 선수보다 위기 때문에 저는 강재민을 택했고 네네. 우기민 선수는 저는 사실 나이 때문에 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젊은 선수를 네. 근데 김경문 감독이 정말 그 신지급 선수를 좀 많이 기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얘기도 네. 했었죠. 예. 성적으로는 우규민 선수는 무조건 뽑혀야죠. 네네. 그 아까 제가 이제 잠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선발 따로 저희가 지금 불펜 따로 좀 살펴보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투수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은 선발 자원 가운데 뽑아서 불펜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영표라든가 배재성 이런 선수들도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고 불펜 활용도 가능하지 않게 그런 의견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의견에 좀 반대거든요. 오히려 반대. 왜냐하면
그 KBO 리그에서 계속 선발 투수로 활약했던 선수들이 네네. 갑자기 보직이 변경이 돼서 중간으로 나가서 짧게 던지고 뭐 길게 던질 수도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보직이 변경이 되면 저는 특히 국제 대회의 어떤 그 성격상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런데 익숙치 않은 포지션에서 자기 공을 던진다? 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예, 더 좋지 않은 공을 던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선발은 진짜 선발대로 뽑고 불펜은 불펜대로 뽑고 마무리는 딱 마무리대로.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 지금 갖고 있는 보직대로 저는 뽑는 게 오히려 보직대로 더 뽑는 게 저는 낫다.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분 의견은 다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불펜 어떤 보직대로 가는 방향보다는 아마도 이 국가대표 기술위원이나 김경문 감독께서는 어쩌면 선발급에서 좋은 자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롱 릴리프로 길게 쓰는 활용을 하는. 네, 길게 활용할 수 활용하는 있는 거죠. 그런 카드를 충분히 뭐 한 2장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보직이 변하면서 어떤 올 수 있는 그런 부침이 분명히 있겠지만 네네. 아무래도 선발이 확실한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선발 역할을 5이닝 이상 해준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에서의 어떤 미들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뭐 각 보직에 있는 선수를 뽑아서 어떤 경기력에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이 국가대표팀 이 기술위원 쪽에서는 충분히 선발 자원들을 한두 자리는 더 뽑아서 어떤 미들맨 역할을 좀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전 좀 듭니다. 이게 이 투수 엔트리를 김경문 감독이 10명 얘기를 했죠. 10명 네, 뽑겠다 10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뭐 일반 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엔트리 안에 이 베스트를 뽑아야 된다는 일이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분이 선택해 주신 불펜 투수 가운데 조상우, 고우석, 이승현 선수는 사실은 큰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좌완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상황에서 한 3명 정도, 4명 정도가 아마 좀 약간의 변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마운드 어쨌든 간에 좀 좌투수가 많이 좀 부족하다는 것 이런 거는 조금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수 얘기는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포지션 이제 포수가 되겠는데 포수는 정말 이견이 정말 없었어요. 정말 이견이 없었어요. 예. 그냥 넘어가시죠. 벌써 그냥 답이 벌써 나왔네 여기 네. 벌써. 양의지 강민호로 뭐 얘기가 다 끝났어요 벌써. 그렇죠. 사실상 뭐 박세혁 선수가 지금 부상을 당하면서 박세혁 선수와 이제 양의지 선수가 대표팀에 좀 많이 갔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 올해 강민호 선수 페이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편안하게 아마 대표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예, 뭐 다른 분들도 다 뭐 동의하시죠? 그럼요. 지금 이 예비명단에 들어가 있는 선수가 양의지, 유강남, 박동원, 강민호, 이재원, 최재훈 그리고 박세혁 선수인데 뭐 다들 사실은 리그에서도 좀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는 선수인데 지금 뭐 양의지, 강민호가 리그에서 워낙 좀 출중하게 활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양의지, 강민호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포지션 외야 엔트리가 되겠습니다. 외야도 이게 경쟁이 치열하더군요. 정말 좋은 선수들 많이 있는데 일단 세 분이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외야 엔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치가 되는 선수는 세 선수가 있습니다. 장정석 위원, 장성호 위원, 김도환 기자가 일치가 됐던 부분은 김현수, 이정우, 박건우 이 세 선수가 되겠고요. 그 외 두 선수 자리가 약간 좀 이견이 있었는데요. 장정석 위원은 추신수, 박혜민, 장성호 위원은 배정대, 최원준, 기아 최원준. 네, 맞습니다. 네네네. 투수 최원준은 아니겠죠, 당연히. 네, 김도환 기자는 추신수, 구자욱. 추신수 선수를 장정석 위원과 김도환 기자는 선택을 했네요. 오히려 지금 장성호 위원께 여쭤볼게요. 네. 배정대, 최원준을 선택을 추신수를 빼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체력적인 부담도 별로 없는 데다가 주전으로 딱 나가게 되면 그 선수들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스페셜리스트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배정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리그에서 수비폭이 가장 넓다고 정말 평가를 받는 선수고 보살이 가장 많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순간에 외야수로 저는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타격 페이스가 좋은 데다가 우익수와 중견수가 같이 되고 그런 데다가 정말 이 컨택이 굉장히 좋고 또 주루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후반에 선수를 교체했을 때 만약에 교체했을 때 더 좋은 카드는 과연 누굴까 했을 때 배정대와 최원준이 저는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 선수를
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주전 엔트리에는 김현수, 이정우, 박건우가 일단 외야 네. 포지션을 맡고 백업을 생각하고 다른 활용도를 생각했을 때 배정대와 최원준이 적합하다. 네. 그런 의견이군요. 장정석 위원과 김도환 기자는 추신수 선수 모두 선택을 했네.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의 시간을 지금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네. 과연 정말 빙의가 한번 돼봤어요. 제가 대표팀 정말 이 아니, 뽑을 그럼 수 직접 있는 이쪽을 오더를 짜셨으니까. 짰죠. 짰죠. 그래서 생각한 게 사실 우리가 지금 포수를 건너뛰긴 했는데 야구에서 이 엄마 역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 양의지 선수와 이 강민호 선수의 훌륭한 엄마가 있다고 하면 네.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KBO 선수가 누가 있을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단연코 추신수 선수더라고요. 리더의 역할. 네, 그래서 팀을 대표할 수 추신수 있는. 역할을 저는 충분히 어떤 능력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네네. 어떤 추신수가 벤치에 있고 없고의 차이를 저는 좀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투수 쪽에서도 오승환 선수를 픽한 이유가 이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투수는 오승환, 네. 야수는 추신수가 가야겠구나. 예. 그래서 신구 조화를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추신수 선수를 좀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정석 위원도 김현수, 이정우, 박건우의 주전 라인업은 인정을 그렇죠. 하고 어떻게 그리고 보면 이제 추신 추신수는 선수까지 4명까지 해서 주전 라인업 경쟁을 하게 하고 박혜민 선수가 이제 백업 역할을 하면서 어떤 대수비 요원 또 대주자 요원 뭐 혹시나 부상에 의한 그렇죠. 뭐 백업 주전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번 잡아봤죠. 박혜민 선수 뭐 발도 빠르고 도루 능력도 있고 또 수비 능력도 수비 범위도 엄청 넓은 선수니까 뭐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다. 네. 김도환 기자는 뭐 추신수 그리고 또 구자욱 선수 역시 뭐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구자욱 선수가 WRC 플러스 상으로도 뭐 지금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네네. 추신수 선수가 이제 제가 외야수는 WRC 플러스로 뽑았는데 네네. 추신수 선수가 WRC 플러스에 못 미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지금 메이저에서도 데이터가 못 보는 거, 그러니까 세이버의 한계를 지금 지적을 하면서 그게 뭘까에 대해서도 지금 통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최근에 SSG가 뭐 전부는 아니지만 약간의 해답은 좀 제시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SSG가요. 피타고리안 승률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수가 지금 7등, 8등인데 그렇죠. 선두 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물론 이유가 좀 뭘까? 빠르지만. 물론 네. 빠르지만. 그래서 저는 추신수 선수의 리더십도 무시할 수는 없겠다. 그런 숫자 생각이 외에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저는 역할을? 추신수 선수를 픽했고 또 솔직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병문 감독님께서 네. 그 안티 데이터까지는 아니지만 네. 데이터 야구를 가장 안 하시면서 선호하지 않는. 않고 네. 불호하시는 지도자시잖아요. 네네네네. 뭐 대부분의 뭐 야구 종사자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추신수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저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신수를 뽑는다면 두 분이 얘기하신 그 정도 역할이 그렇겠죠.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어떤 대표성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외야 엔트리 중에 제가 사실은 그 관심이 갔던 부분은 나성범 선수가 과연 들어갈 것이냐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세 분 모두 일단 나성범 선수로 선택하지는 않으셨어요. 일단 성적을 봤습니다, 저는. 일단 성적으로. 네, 오늘 네. 경기 전까지 2할 7푼 1위에 뭐 홈런도 합점 뭐 괜찮은데 네. WAR도 24위. 그다음에 이제 BABRP를 좀 봤는데 지금 41위더라고요. 3할 5리. 그러니까 특히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홈런을 때리는 능력보다는 정확한 타격을 하는 타자들이 확실히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나성범 선수가 또 삼진도 많고 지금 타율도 뭐 2할 7푼 1이니까 조금 처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 어떤 그 성적으로 봤을 때 나성범 선수 근데 모르겠어요. 김경문 감독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지 모르겠지만 네네. 저는 충분히 뽑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는 나성범 선수는 이 5명 제가 지금 뽑은 외야수 5명보다는 확실히 전 6번째, 7번째 6번째 정도, 7번째 정도 될 이렇게 것이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정석 감독은 뭐 저도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예, 굉장히 아까운 선수죠. 아깝죠, 예, 사실은. 그리고 고민을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선수고. 하지만 이 나머지 선수들을 이 조합하면서 라인업을 혼자서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장 의원이 표현한 것처럼 6번째, 7번째 선수가 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게 딱 엔트리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투수, 뭐 선발, 중간, 마무리, 포수.
근데 나성범 선수가 딱 첫 번째 저는 생각이 안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5명이 생각이 났지 오히려 나성범 선수는 6번째, 7번째로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 시즌 이 나성범 뭐 좋은 성적을 지금 뭐 내고는 있지만 대표팀에 뽑히기에는 조금 부족한 성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 세 분이 얘기하신 것,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역시 굉장히 정확한 타자들이라는 거. 이게 역시 거포보다는 좀 정확한 타자 위주로 구성이 돼.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구자욱 선수하고 경합했던 게 나성범 선수하고 저는 또 한 명이 홍창기 선수인데 홍창기 선수가 지금 예비 엔트리가 없잖아요. 홍창기 선수 예비 엔트리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WRC 플러스가 지금 그렇죠. 제가 어제 그제까지 7위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창기 선수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좀 예비 엔트리를 넓히던가 아니면 좀 임박해서 하는 것도 전 방법인 것 같고요. 나성범 선수는 지금 WRC 플러스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고 수비 범위에서도 다른 선수들보다 많이 앞선다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쉽지만 나성범 선수는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전 등록 명단이 발표가 된 게 3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가 시작되기 전에 발표가 됐으니까 사실 올 시즌 성적은 사실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시즌 성적이 가장 많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외야는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부분이고 할 얘기가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가 되겠는데 아마 뭐 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언론 뭐 팬들 사이에서 가장 의견이 분분한 이 유격수가 포함이 된 내야 엔트리 세 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함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통된 부분은 강백호 선수와 박민우 선수. 이렇게 되면 퍼스트 아니면 1루, 2루 정도 아니면 뭐 강백호 선수는 뭐 내야수가 아니라 뭐 지명타자 정도로 봤을 때도 어쨌든 간에 강백호 선수와 박민우 선수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정석 위원은 그 외에 김혜성, 정은원, 심우준, 최지만, 노시환 선수를 선택을 했고 장성호 위원은 김혜성, 허경민, 최정, 심우준, 노진혁 선수입니다. 김도환 기자는 허경민, 최정, 정은원, 오지환, 황재균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역시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루 자리 그리고 2루 자리까지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정도는 굉장히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역시 유격수와 3루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3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석 위원회 지금 현재 뽑아주신 3루 엔트리로는 노시환 선수가 3루를 맡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 내야만큼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네네네. 저 역시 뭐 허경민 선수, 최정 선수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허경민, 최정 다 안 뽑으셨어요? 네, 다 안 뽑았어요. 젊은 선수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고 젊은 선수로 가겠다. 그리고 올 시즌 사실 제가 이 노시환 선수를 또 선택한 이유는 올 시즌 좀 성장세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놀라운 모습을 저는 많이 목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도 올 시즌 굉장히 많이 성장한 느낌인데 결국 고민 끝에 노시환 선수가 3루를 맡아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는 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지만 선수가 저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긴 했었는데 이 국가대표의 꿈을 갖고 있다라는 기사를 한번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한 번도 이 국가대표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거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 대충 이 상황을 살펴보니 아마 한국 이 올림픽 대표에 출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 최지만 선수를 두고도 좀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메이저리그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뭐 나중에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그 문제도 사실은 뭐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팀에서도 만약에 좋은 성적이 나서 이 최지만 선수가 군대 가지 않고 만약에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활약할 수 있다면 팀으로서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 장성호 위원과 김도환 기자는 어쨌든 3루 쪽은 허경민 그리고 최정 이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일단은 뭐 허경민 선수는 리그에서 수비를 가장 잘하는. 지금 뭐 수비 실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3분의 1을 지금 지나가는데 허경민 선수는 특히 단기전의 특성상 뭐 마운드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공격도 다 중요한데 결국 실점을 얼만큼 억제하느냐에 저는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실 유격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허경민 선수만큼 3루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허경민 선수가 경기의 어떤 그 중요도에 따라서 주전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상대 투수가 조금 약하고
장타를 때려내야지 경기를 좀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면 확실히 뭐 최정 선수로 분명히 갈 수가 있고 그리고 허경민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 정말 뭐 큰 거 한 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최정 선수를 또 대타로도 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허경민 최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수비도 좋고 타격에서는 스타일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활용이 가능하다. 김도환 기자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김도환 기자는 황재균 선수를 여기에 한 명 더 추가를 했네요. 네, 황재균 선수가 지금 부상 때문에 뭐 스탯을 어느 정도 상징할 만한 그런 뭐 올 시즌 성적은 사실은 없죠. 좀 없지만 일단 올 시즌 그래도 한 달 뛴 거로는 WRC 플러스가 130이 넘고요. 그리고 1-3루는 저는 공격력 WRC 플러스를 좀 많이 감안했고 제가 좀 유심히 봤던 거는 오지환 선수하고 김혜성 선수 부분인데요. 이 유격수 부분은 저는 물론 수비 관련 이 스탯이 굉장히 애매하지만 그래도 1이나 2 정도 차이를 넘어가면 RAA하고 RNG 지수가 어느 정도 저는 좀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유의미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오주환 선수 RAA와 김혜성 선수 RAA가 저렇게 되면 거의 3에서 4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레인지 팩터 RNG도요. 오주환 선수가 김혜성 선수보다 지금 5.10에서 2.23이면 2.5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기에 제가 뽑지는 않았지만 그 레인지 팩터 9이라고 해서 9이닝상 어느 정도 수비 기여를 해서 점수에 기여하느냐도 오주환 선수가 김혜성 선수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김혜성 선수가 올 시즌 에라를 많이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한 11개 정도 좀 되는 거로 기억하고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의 그 표본으로는 정확히 둘의 수비 우열을 가리긴 힘들지만 현재 나타난 지수로는 저는 오주환 선수가 주전 유격수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유격수 얘기까지 어차피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유격수 얘기까지 계속해서 지금 연달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은 유격수 지금 뽑아주신 이 엔트리상으로 보면은 심우준 그리고 김혜성 선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김혜성 선수하고 심우준 선수가 유격수를 보고 있죠. 장성호 위원은 지금 김혜성, 심우준 역시 장성호 위원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진혁도 있죠. 노진혁 선수가 있군요. 노진혁 선수가 이렇게 되고 김도환 기자는 오지환에 대한 그 평가를 올해 성적을 떠나서 수비 어떤 범위라든가 수비가 득점에 어떤 기여하는 부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오지환을 선택을 했는데 두 분은 오지환이 아닌 노진혁 그리고 혹은 심우준도 사실은 최근에 성적이 괜찮죠. 근데 사실 오지환 선수의 수비력 제가 뭐 인정을 하는데 지금 김정훈 감독이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지환 선수를 과연 뽑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좀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뺐거든요. 수비로 보면 사실 화려한 수비로 보면 오지환 선수가 수비폭도 굉장히 넓고 제가 이제 노진혁 선수를 선택한 이유는 노진혁 선수는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견실한 수비를 하거든요. 송구력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어떤 그 내야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화려한 수비도 굉장히 좋지만 일단은 기본기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견실한 수비를 할 수 있는 저는 이 노진혁 선수를 또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심호준과 김혜성 제가 외야를 뽑은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입니다. 김혜성 선수는 2루도 가능하고 심호준 선수도 3루 유격수 2루가 사실상 다 가능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두 선수는 심호준 선수는 작년 시즌 도루왕이고 김혜성 선수는 지금 도루 1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를 경기 중후반에 중요한 상황에서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저는 카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뭐 단기전에서는 이 한 점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선수가 뭐 대주자로 나가서 뭐 득점을 올리는 이런 방식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선수가 백업으로는 뭐 괜찮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노진혁 선수는 또 한 방이 있는 선수, 홈런 칠 수 있는 그렇죠. 또 유격수이기도 하고. 장정석 위원은 어떻게?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명단을 좀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제가 결정한 게 있으니까 저는 김혜성 선수를 지금 유격수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려고 넣어놨고요. 주전은 김혜성이고 그러면 심우준이 백업으로 가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2루는 이제 박민우 선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인업을 짜놨는데 사실 뭐 저도 오지환 선수를 고민을 좀 했어요. 오지환 선수가 워낙 지금 뭐 공격적인 지표가 올 시즌 안 좋긴 하지만 수비력 면에서는 사실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살짝 걸렸던 게 그런 기사 내용들이었어요. 어쩌면 뭐 앞으로는 또 안 쓸 수도 있다, 안 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저도 접했던 기억이 있어서 일단은 제외를 하면서 좀 젊은 선수 위주로 한번 뽑다 보니까 이런 라인업을
구성을 했는데 네.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래도 김도환 기자는 아니, 저도 오지환 선수 근데 생각이 바뀐 저도 거예요? 어떻게 돼? 아니 바꾼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 김경문 감독 성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 야구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현장에서 간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생각을 데이터보다는 하시니까. 네. 직감을 훨씬 중요시 하시고 네. 그리고 수비 시프트도 가장 국내에서 반대하시는 지도자시기도 하고 해서 네네. 저도 참 선택이 어려운데요. 저는 그래도 오지환 선수로 그 갈게요. 왜냐면은 이 수비의 이 RA하고 RNG가 1이나 2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는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예, 예. 저는 그냥 오지환 선수로 밀고 가겠습니다. 인별그램 좀 댓글에 어떤 분이 유격수는 베테랑이 선발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내 중심이다. 그래서 제가 그 예비 엔트리에 들어가 있는 선수 명단을 보니까 김재호, 심우준, 김하성, 노진혁, 오지환, 이학주, 하주석, 박효준, 뉴욕 야킨스의 박효준 선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재호 선수, 하주석 선수는 두 분이 세 분이 다 언급을 안 하셨어요. 예. 글쎄 김재호 선수는 확실히 이제 좀 연차가 쌓이면서 소비폭이 많이 줄어졌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글쎄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팀 분명히 뽑힐 만한 성적은 갖고 있는데 네. 제가 뭐 늘 야구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야구는 비교의 대상이거든요. 하주석 선수 혼자만 일단 뽑아야 되지만 이 선수가 경합을 해야 되니까 과연 경합을 했을 때 하주석 선수가 여기 이제 엔트리에 들 만한 어떤 그 나은 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하주석 선수는 조금 부족하게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내야를 놓고 봤을 때는 강백호, 그리고 박민우, 그리고 최정, 허경민, 그리고 3루 뭐 아까 노시환 선수 얘기도 해주셨고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유격수 자리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지금 비슷한 얘기 그리고 또 아마 다른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요 유격수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근데 확실히 김하성 선수가 빠지고 나니까 유격수 자리의 무게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현재 라인업에서 좀 떨어진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은 뭐 좋은 선수들이 이제 배치가 다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거기서 네. 이제 조합을 잘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뭐 내야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보다 보니까 좀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롯데 선수들이 지금 한 선수도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 롯데 자이언츠 라인업 중에 안치홍 선수는 지금 괜찮습니다. 안치홍 선수 괜찮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늘 경기 전까지 2할 9푼 9리에 홈런 3개 30타 실책이 2개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안치홍 선수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안치홍과 박민우 이런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안치홍 카드를 쓸 수 있느냐는 거죠. 오히려 공수 어떤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봤을 때 안치홍보다는 확실히 박민우 선수가 대표팀 경험도 많고 이 컨택이 중요한 국제 대회에서는 확실히 안치홍보다는 박민우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박민우 선수가 최근에 좀 안 좋아요. 4월에 3월대가 넘었는데 지금 5월 들어서 2할 7푼대거든요. 그렇죠. 타율이 네. 지금 2할 8푼 9리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이런 것도 조금 글쎄요, 뭐 아직 그 엔트리 뽑히려면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이 그렇죠. 있는데 예. 박민우 선수가 좀 타격감을 좀 회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또 대표팀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박민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치홍 선수가 올 시즌 성적이 좋긴 하지만은 좀 약간 좀 박민우에 비해서는 특히 수비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제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발 투수, 그리고 불펜, 포수, 그리고 내야, 외야까지 한번 저희가 어렴풋이 정리를 해봤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세 분께 또 요구를 했던 것이 그러면은 지금 뽑은 이 선수 가운데 베스트 라인업을 한번 짜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세 분이 선택한 베스트 라인업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장정석 위원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추신수 우익수로 갑니다. 이정후 중견수, 강백호 지명타자, 양의지 포수 4번 타자입니다. 김현수 좌익수, 최지만 1루수, 박민우 2루수, 노시환 3루수, 그리고 김혜성 이렇게 라인업 구성을 해주셨고요. 장성호 위원은 박민우가 리드오프 역할을 하면서 2루 자리까지, 그리고 이정후 중견수, 김현수 지명타자, 양의지, 강백호 1루수, 허경민, 노진혁, 배정대, 그리고 박건우 선수. 김도환 기자는
역시 박민우 1번 리드오프 맡겼고 세 분 모두 이정우 2번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강백호 1루수 3번, 그리고 최정 4번 타자, 김현수 5번 타자, 양의지, 박건우, 그리고 구자욱, 오지환 이렇게 라인업 구성을 했습니다. 뭐 다들 화려합니다. 사실 이 정도 팀이 이 정도 라인업이면은 뭐 어디 가서 충분히 좋은 성적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대표팀 감독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정도 뭐 이 정도 라인업 봤더니 대단한 라인업입니다. 그러나 각 세 분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정우 선수를 모두 2번 타자에 포진을 했고 장정석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업에 좌타자가 7명이나 돼요. 맞아요. 예, 어느 정도 의도를 하신 거죠? 예. 뭐 의도도 약간 있고요. 네네. 사실 뭐 좌우 저는 안 가립니다. 아, 좌우는 의미 없다. 네, 크게 뭐 안 가리고 사실 여기 있는 선수들은 어떤 좌우 유형에 따라서 뭐 기록들이 좀 떨어지고 사실 이 국제대회만큼은 특히나 얼마만큼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이느냐와 아하, 어떤 예. 경험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적인 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 추신수 그래서 저는 1번 타자를 일단 가장 뭐 메이저리그 시절에도 일본에서 많은 활약을 했었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면서 뭐 라인업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뭐 금메달인데요? 그래서 결론은 금메달이에요. 장명호 의원은 1, 2, 3번 일단 좌타자 구성을 했고 박민우, 이정우, 역시 이정우 2번, 네. 그리고 김현수 3번, 양의지 4번, 강백호 5번. 아, 이게 대단한 라인업이네요. 예. 뭐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글쎄요, 뭐 단기전의 특성상 예. 그 배정대 선수가 사실 주전으로 나가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수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넣었고 이제 국제대회에 나가게 되면 모두 처음 보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풀스윙을 가져가고 아무리 전력 분석이 잘 돼 있다고 해도 장타를 때려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결국 소총으로 이겨야 되는데 정확한 타격.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정확하게 공을 때릴 수 있는 선수로 좀 라인업을 한번 이렇게 짜봤어요. 지금 라인업이면은 굉장히 또 정확한 타자들. 그러면서 사실은 뭐 김현수도 그렇고 양의지도 그렇고 강백호도 그렇고 한 방을 또 때릴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라인업이 구성이 돼. 좌타자는 일단 4명이 포진이 돼 있는 거네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 네, 맞습니다. 예. 김도환 기자 역시도 박민우 1번, 이정우 2번, 강백호 3번, 최정은 4번으로 놓으셨네요. 예. 네, 저는 2, 3, 1, 4 순으로 좀 지금 현재 WRC 플러스도 높고 좀 잘 치는 그런 순서로 넣었고요. 예. 그리고 두산 선수들과 두산 출신이었던 선수를 5, 6, 7에 이렇게 좀 넣어서요. 그걸 참고를 했어요. 좀 해서 옛날 두산 선수들 이렇게 좀 뭉쳐가지고 또 해서 1회 점수를 만약에 못 냈을 경우에 네. 김현수 선수부터 또 다시 새로운 이닝을 좀 시작해서 5, 6, 7번에서 좀 기대를 하는 그런 라인업을 좀 짜봤습니다. 역시 오지환 선수를 유격수 겸 그리고 9번 9번 타자로. 넣었습니다. 굉장히 9번 타자 요즘에 중요하다 보니까. 예. 저희가 2008년도에 그 금메달 딸 때 한국 야구의 굉장히 강한 특색이 있었죠. 바로 수비와 도루 그리고 빠른 야구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짠 라인업도 이 세 분 모두 비슷하게 빠른 선수들 그리고 수비 잘하고 정확한 타자들 그런 위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단기전은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만나서 처음 보는 선수들과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어떤 그 세밀한 야구를 구사를 해야지 저는 메달권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을 사실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여러 선수들이 사실 좀 안타깝게 제 명단에 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구력이 조금 좋은 선수. 그 선수들이 별로 안 아까웠을 수 있어요. 사실 뭐 제가 뽑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뭐 투수 중에서도 네. 배재성이라든가 그럼요. 최원준 이런 선수들 좋은 진짜 선수들이죠. 고영표 이런 선수 굉장히 아까웠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특히 뭐 야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확성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좀 라인업에 좀 대거 포진시켜서 좀 빠른 야구와 함께 따발총으로 소총부대. 상대를 제압하는 소총부대. 네, 따발총으로 제압하는 그런 어떤 그 라인업을 좀 짜봤습니다. 장정석 위원의 라인업은 어떤 라인업이라고 소개를 저는 약간의 그 상대로 하여금 약간 강렬함을 줄 수 있는 라인업. 좌타 라인업, 강력한 네, 좌타. 다른 나라들이 딱 봤을 때, 추신수도 있어. 최지만도 와 있네. 약간 이런 느낌? 오승원도 와 있고, 대단한데. 이정우도 뭐, 강백호. 야, 뭐 KBO 리그, 뭐 강백호, 뭐 메이저리그 간데, 약간 이런 라인업. 네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선수 시절에 그 선수 시절이 아니죠. 어렸을 때, 아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야구를 보면 이 해태 타이거즈, 그 당시에 이 선동열 감독이 에이스로 있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
그 검은 바지에 이 빨간 유니폼을 보면 굉장히 강렬한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상대적인 압박감.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라인업을 구상하고 어떤 선수단 구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를 고민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상대를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카드가 충분히 저는 이 라인업 안에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김도환 기자는 사실은 세 분 모두 비슷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순서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김도환 기자는 뭐 어떤? 저는 뭐 라인업의 그 특징도 그렇지만요. 제가 그 일본 쪽에 그 아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로하스 선수가 요즘 일본에서 좀 실패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김하성 선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할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 떨어졌죠. 한국 너희들 뭐 공인구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아, 공인구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요코하마 구장에서 하는 데다가 또 공인구도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프로야구에서 하는 것보다 덜 나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WRC 플러스를 굉장히 좀 더 좋아하고 덕후지만 수비 쪽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촘촘하고 그 미세한 야구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금메달 야구로 가는 길은 수비에 달려 있다고 저는 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성호 위원이 얘기한 거나 뭐 장정석 위원이 얘기한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세밀하고 수비 잘하는 선수 그리고 정확하게 치는 타자들 뭐 그런 타자들이 역시 이번에 좀 선택될 가능성. 아마 김경문 감독도 그런 그 선수를 좀 선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김도환 기자가 뭐 금메달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라인업 짰으면 이제 뭐 성적까지 예상해야 됐어요. 메달 색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메달권에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메달의 너무 편한 대답 아니에요? 근데 메달의 색상은 잠깐 얘기하니까 색깔을. 메달의 색상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하지만 색깔 얘기를 금은 동중이 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거 너무 방송 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둥글둥글한 거 아니야? 어차피 뭐 그러면 금메달 가시죠. 오케이, 금메달 하겠습니다. 금메달.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내뱉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금메달이고요. 우선 뭐 약간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카드들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이 대표팀 김경문 감독님 또 하면 베이징 올림픽도 이 그럼요. 연승으로 이 금메달을 딴 그런 또 좋은 그런 기록들을 또 보여줬었잖아요. 좋은 성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뭐 저의 예상은 무조건 또 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환 기자 아까 얘기했던 금? 저도 참.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저는 금메달인데요. 근데 이제 하나 좀 걸리는 거는 지난번에 사실 고쿠보 감독님께서 정말 오타니 선수를 우리 고쿠보 감독님이 빼주셨잖아요. 사실 금메달 딴 거에 그 역할도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력으로 정말 일본을 그때도 물론 실력으로 물론 실력을 이긴 거죠. 이번에는 실력으로 해서 좀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눈높이가 워낙 좀 높기 때문에 국가대표 뽑힌 선수들도 그렇고 아마 코칭 스텝 그리고 김경문 감독도 부담감이 굉장히 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008년에 그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하고 또 국민의 어쨌든 이 기대감은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흘러간 줄 몰라요. 지금 저 인별그램 댓글에 보니까 뭐 아주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야구 커뮤니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네네. 여러 군데 있는 거기서 지금 뭐 저 야참 이 주제로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많은 관심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이면은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최종 엔트리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 한 2주 정도 후면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08 베이징 올림픽 야구를 보고 자란 베이징 키즈들이 주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뽑아주신 분들 다 선수들 다 그때 베이징 키즈들이 지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3년 전에 베이징 올림픽을 보고 꿈을 키웠던 소년들이 그 꿈의 무대에서 이제는 누군가의 꿈이 되는 그런 멋진 순간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참 여기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 현재 7시 반입니다. 저녁 드시고 이제 쉬실 시간인데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세 분과 함께 올림픽 대표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13년 전 소년들에게 꿈이 되준 언터처블 에이스 윤성민 전 기아 선수가 그라운드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조금 늦은 인사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에이스 윤성민이 팬들에게 남긴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끝 영상 I love
비하인드 윤성민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의 참견 다음 주에도 새로운 참견거리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KBSN 프로야구는 다음 한 주도 진심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